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어버이날 목요일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TV 인백스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드디어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되었지만 파월 의장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시장을 약간은 들었다 놨다 했는데요. 결국 시장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마냥 좋아해야 할까요? 제 눈에는 글쎄요, 여전히 불안 요소가 가득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과 새벽에 쏟아진 뉴스들을 보면 역시 연준 관련 분석 기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라파 공습을 시작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경제가 1분기에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는 최종 데이터도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런 흉흉한 소식 속에서도 코인베이스 실적 보셨습니까? 야, 그야말로 미쳤다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좋게 나왔고요. 소피파이, 리프트, 에어비앤비 같은 굵직한 기업들도 실적을 쏟아냈습니다. 오늘은 이 뜨거운 실적 발표 결과와 연준의 진짜 속내,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우리 투자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정보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상세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준의 빅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미국 3대 지수는 이틀간의 하락을 멈추고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46% 상승했고 S&P 500 지수 역시 0.81% 상승, 나스닥 종합도 0.98%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모두 끈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장중 흐름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한 직후에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장이 좀 올라가는 듯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있자, 이게 진짜 좋은 소리인가? 시장이 올라도 되는가? 싶었는지 상승폭은 좀 줄여 내려오는 듯 보였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증거이죠. 섹터별로는 기술주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반등을 주도했고요. 반면 에너지 섹터는 국제유가가 소폭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는 4% 넘게 하락해서 23.58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불안감은 다 떨쳐버렸다, 모든 게 이제 다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 소식입니다. 가장 먼저 코인베이스 얘기인데요. 1분기 매출이 16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2조 3천억을 매출을 했다고 하고요. 주당 순이익은 무려 4불 40전이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4배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한 4%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파이죠. 1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2분기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기대보다 낮게 잡으면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하는데 속도가 느려진다? 시장은 용납 못하는 거죠. 에어비앤비는 1분기 실적 좋고 2분기 전망도 밝게 내놓으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여행 수요는 아직 쨍쨍하다는 증거입니다. 워런 버핏의 사랑을 받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1분기 실적이 예상을 밑돌았지만 그래도 시간외에서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보면 국제유가는 소폭 반등해서 배럴당 59불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금가스는 어제 폭등 이후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는 연준 발표 이후에 하락세를 돌아서서 4.2% 후반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살짝 키우는 걸까요? 채권 금리가 좀 내려왔습니다. 어제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또 동결이었죠.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래서 언제 내릴 건데 이거 아닙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 제가 아주 그냥 핵심만 딱 뽑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파월이 얘기한 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 2% 목표로 가는 길에 있긴 하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데이터를 보면 그 진전이 조금 더딘 것 같다, 더디다고 했고요. 금리 내리려면 물가 잡힌다는 확신이 더 필요하다. 맨날 하는 얘기죠. 확신. 그래서 아직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잘 진전이 되고 있다고 언급은 했지만 동시에 그 진전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에는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 하고 그냥 확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보다 오히려 더 매파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시장은 처음에 파월 의장의 완만한 진전이라는 표현에 잠시 환호했다가요, 결국은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는 말에 무게를 느끼고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백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월은 지금 시장과의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나가서 시장이 과열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매파적으로 나가서 경기를 완전히 죽이는 것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관세라는 큰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 보고 결정할게, 기다려봐라 하는 딱 요 수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항상 영어로 나오는 얘기가 있죠.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즉 금리 상황이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고금리가.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게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내심을 좀 가지고 금리는 항상 꼭 내려갈 거야, 많이 내려갈 거야 하고 예상하는 것보다도 좀 금리는 조금 더딜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준만 믿고 묻지마 투자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많이 살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간밤에 발표된 실적 중에서 보면은요,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입니다. 1분기 실적이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매출도 다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고 한 시장 예상치를 30% 이상 비트했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무려 한 4배 정도 더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잘 벌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겠는데, 사실은 1분기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미친듯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현물 ETF도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암호화폐 거래량이 폭발을 했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겁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로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대장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회사의 실적 호조는 섹터 전체에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백스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인베이스 실적이 정말 좋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돌아왔다 하고 마구잡이로 또 암호화폐에 막 투자하시거나 하시는 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암호화폐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 규제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게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하실 때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정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전체 포트폴리오에 이 정도는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혹은 주식에서 내가 번 돈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밤에 실적 발표한 회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결과들을 보면 지금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의 행태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쇼피파이를 보면 잘 나가던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데요,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온라인 쇼핑, 이제 예전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끝났다는 겁니다. 물가 오르고 경기 불안하니까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조차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싼 거를 찾는다. 즉 가성비가 중요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리프트랑 에어비앤비는 또 엄청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럼 리프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차를 다시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고요. 에어비앤비는 여행 수요가 아직도 뜨겁구나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또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물건 사는 거는 좀 줄여도 이동을 하거나 여행하는 경험에는 여전히 돈을 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디즈니 얘기에서도 그렇지만 공원 부분 책임자를 교체할 정도로 상당히 뭐 좀 상황이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도 있고요. 근데 왜 디즈니는 왜 그럴까요? 아마 가격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행은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싼 디즈니랜드 대신에는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좀 싼 데 가서 에어비앤비라는 싼 데서 묵는 뭐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시장에도 포드는 고전하는데 GM은 선방하는 뭐 이러하고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소비자들은요, 매우 똑똑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백스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미국 소비 시장의 키워드는 바로 선별적 소비와 가성비인 것입니다. 모든 소비가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꼼꼼하게 비교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하거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곳에서만 지갑을 열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이런 변화를 빨리 캐치해서 어떤 기업이 이런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지, 그거를 찾아내는 게 성과를 잘 내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려했던 일이 또 터지고 있죠.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탱크가 진입을 했고 라파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국경 검문소까지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라파에는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몰려 있는데 여기서 본격적인 시가전이 벌어진다거나 하면 정말 끔찍한 여러 재앙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제발 멈춰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고 이 사태가 어떻게 번지냐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간밤 유가가 별로 이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유가를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 등 해상 물류가 차질이 생기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불안한 글로벌 공급망이 또다시 애매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자꾸 뭐 위험하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데 지금은 사실은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독일의 인피니언이 실적 전망치를 낮추면서 관세 영향 때문이다 하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건 관세 전쟁의 불똥이 유럽 반도체 기업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증명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한 AMD는 또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물론 중국 수출 규제 때문에 올해 매출에 약 15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 타격을 입을 거다 하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와서요. 특히 데이터 센터하고 AI 칩에서 뭐 강력하게 좀 매출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 분석가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AMD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워낙 강력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관세 같은 악재를 어느 정도는 상쇄할 만큼 펀더멘탈 자체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기업별로 상황은 다릅니다. AMD처럼 뭐 탄탄한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인피니언처럼 타격을 받는 기업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백스가 생각하기에는 AI 칩 섹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전환기의 변동성, 기술을 가진 회사만이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변수를 잘 고려하셔서 진짜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 하고 판단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니까 무조건 좋다, AI니까 무조건 산다 하는 생각보다도 진짜로
생존할 기업, 성장할 기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3월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이제 관세 부과 때문에 관세 부과 전에 이제 물건을 많이 수입해야 돼 가지고 그 수입이 그 역효과를 좀 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최근 노동시장 둔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는 어제 예고된 대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관련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나 뭐 선물 시장에서는 시장이 좀 오르고 있는 걸 봐서는 뭐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고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약간은 찬물을 끼얹은 상태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좋은 실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투자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라파 공습을 시작했고 중동 리스크가 자꾸 최고조로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를 통해 본 미국의 소비자들은 가성비와 경험을 중시하며 선별적인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체도 잘 나가는 기업도 있지만 사실은 관세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기업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시장입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의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저희 인백스가 지난 3일간 강조했던 기본 원칙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더 다른 또 구체적인 조언을 좀 드리자면 이제는 현금 흐름입니다.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분석할 때 단순히 매출이 얼마나 늘고 미래 성장성이 어떻다는 것보다도 돈이 얼마나 잘 도는가, 진짜로 돈을 버는가 하는 것을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 구조가 특별히 튼튼한 데를 더 선별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시나리오 플래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당연히 곧 금리 낼 거야 하고 당연한 생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만약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린다면, 만약 앞으로 이 관세가 문제가 더 커진다면은, 그래서 약간 리세션이 온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더욱더 날카롭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잘 치고 나갈 주식, 선방할 주식들에 조금 집중하시고 좀 현금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투자하는 게 향후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그 기본 위에 현재 상황에 맞는 정교한 전략을 사용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아무리 힘든 시장이 와도 꼭 승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원칙을 지키며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는 여러분의 투자 멘토 인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